자,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봅니다. 나도 종목 검색기에서 대박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어떤 수익? 이런 수익. 음?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진짜 시원한 수익을 내고 싶어요. 어떤 수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기준에서라고 한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삼부토건이 시가총액이 상한가가 3,900억이었는데 사실상 삼부토건 3,900원 3,900억대까지 올라갈 때 기준에 20.66%의 삼부토건이 딱 떴어요. 편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입하기 쉽지 않죠. 응? 편입하기 쉽지 않죠. 포스코 엠텍 1조 미만이죠. 여전히 편입하기 쉽지 않아요. 강원에너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변동성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 떠주고 하다못해 여기서는 사실 코스모와 카나가 코스모와 카나만 1조 이상짜리인데 요 정도 범위에서 살짝 나오고 말았고 우리는 이제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 쪽을 들여다본 기준이었고 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1조 미만이었어요. 사실 어제 기준에.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좀 뜨거웠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윤정부가 엄살을 부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AI 쪽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20%부터 떴고 그리고 S1300 기준에서도 사실 떠 있긴 했어요. 22.99. 그럼 저기서 이제 눌려질 때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예. 그리고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부터 3월 10일부터 15,000원대 이게 뭐 4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급락을 했죠. 급락하고 나서 다시 거래대금이 수반된 날 가장 최근 기준 그렇게 되면서 강원 에너지도 이렇게 계속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28% 올라간 거죠. 여기는 종목 검색기 전체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는 좀 공격적이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샘플용의 기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S1000 또 S1300 기준에서 요 15% 수준까지 형성됐을 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28%까지 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응? 거기서 만약에 변동성 매매 뛰어들었다. 23,000원부터 뛰어들었다. 라고 했을 때 고점 27,500원 찍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26,700원의 탈퇴 신호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을 때 저 차익 실현 신호대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렇게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온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뜨는 거야. 뭐 몇몇 검색기 수식에서 뜰 수가 있겠죠. 뜨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16일 같은 경우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낮은 가격이 아닌 12.67에서 뜨고 21%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변동성 매매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명신산업이 1.33이야. 그렇다고 해서 저 명신산업이 이 1.33을 뜨는 그 흐름 속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변동성 매매를 하려면은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28만 8천 주야. 65억 터져 있어.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응?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동신 세미캠의 변동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 그 검색기 신호에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변동성이 나오는 기준에 진짜 좋은 가격에서 뜨고 탄력이 나와주는 흐름 그런 흐름은 극대형주.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다시 눌려버렸지만은 포스코 퓨처엠 또 LG화 이런 데서 조금 전처럼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지고 그 이후의 흐름이 월등하게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준다면. 그리고 오늘의 기준은 명신산업을 추세 매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종목 검색에서만 보고 변동성 매매만 하는 건 아니니까 명신산업의 지금의 제이프모건 쪽에서 좀 관여도가 있는 쪽인데 오늘 기준에 지금 스타트 인식이 잡힌 것인지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에서 고점 찍고 눌려진 폭의 흐름에서 일단 어찌됐든 명신산업의 편입 구조 부분이 좀 살아나 있어요. 그런데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쫓아가지 마시고 툭 하고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툭 하고 그 기준에 명신산업을 일단 문자 사인을 내보내고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부분이 거래량은 없어요.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도 이제 삼성중공업 불기둥 검색기에 떴어요. 이거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차분히 보시고
그래서 명신산업 부분은 눌리면 편입하자. 지금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윗방향으로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거니까. 명신산업은 이제 여기는 이거는 그 종목 검색계는 절대 안 뜰 거란 말이죠. 안 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이 꿍하고 떴다가 눌리다 보니까 자 지금 334억이면은 일단 5조짜리 종목에서의 거래대금 부분이 최상위로 사실상 올라와 있어야 돼요. 3, 5, 6, 7, 8, 9, 10 한미반도체가 10이고 13, 16, 17, 18, 19, 20위 안에 또 못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20위 안에도 못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명신산업은 참 애매해졌는데 지금 23,000원에 문자를 보내고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 쪽은 살짝 또 매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긴 추세 매매로 잡고 천천히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참 갈등인데 거래가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실리긴 하는데 오버슈팅이 이제 나올 자락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늘 지금 기준에 9시 30분 기준에 500만 주면은 일단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2,500만 주 터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그러면 신호 나오고 이제 조금 천천히 보다가의 흐름이 되는데 단기 공략주 5% 기준으로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눌려질 때 편입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프로그램 수급 마저 보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으면 그러면 명신산업 추가 편입을 할 거고 만약에 눌리면은 기존 물량과 오늘 들어간 물량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하는 걸로. 거래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단기 5% 기준의 삼성중공업의 기준을 지난번에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5조짜리의 거래대금이 너무 작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일단은 수반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6,25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중은 아직 이제 없는 거고 신규 편입자 2.5% 신규 2.5% 편입 이제 신규 편입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7,000원 그렇게 돼 있고 추가적으로 등락 범위에 따라서 5% 2.5% 추가해서 5% 편입한다 뭐 이렇게 그죠? 1에서 3% 등락 범위에 2.5% 추가해서 5% 비중 편입 그리고 7,000원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순절 가격은 추후 설정 그리고 최근 이슈 부분은 뭐 글쎄요 조선업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확인하고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거래가 20이 밖에 있어요. 20이 밖에 있는데 자체적인 수급이 형성돼 있고 수급이 일단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가 거기에 이제 오버슈팅 수급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색계는 이제 일단 뭐 계속 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색계는 지금 한 종목 떠 있는 거예요. 한 종목이 떠 있는데 왜 먼저 꺼내는 삼성중공업을 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더 저점에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샀냐? 그때는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추세적으로 변동 지금 들어가는 게 뭘로 들어가요? 거래가 터져 있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자체 거래 기준에서 터져 있고 지금의 거래량이라면은 충분히 마감 때까지 2,500만 주 그 이상까지도 터질 수 있다고 우리는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의 최종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은 시장에서 최상위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2,500만 좀 1,50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고점을 계속 넘기게 되면 그 이상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은 그 삼성중공업 쪽에 요 재진입 그리고 진입,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고점 찍고의 흐름인데 진입이 이제 유지돼 있는 거예요. 유지돼 있는 거고, 모의 계좌에서는 일단은 이제 뭐 편입 확인을 했어요. 편입 확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요 상태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 코스모학이라든가 이쪽의 기준은 포스코 엠텍은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도 이제 계속 수식이 나왔었는데 어이구 손실률이 2%나 돼 있네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의 계좌니까 이렇게 뜨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건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전체 녹화를 끝내놓고 한 번 더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은 떠요. 뜨는데 뭐 예를 든다면 오늘처럼 삼성중공업이 개장 초에 거래가 5조짜리잖아요. 개장 초에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실리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 터트려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리고 조선주의 특성상 최근 들어서 뭐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뭐 좀 혼란스럽잖아요. 어제도 꼬리 달았고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었지만 오늘 마이너스 약보합까지도 전환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가운데서 수급 범위가 그러면 순환성으로 일부 이렇게 돌려진다라고 했을 때 조선주들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선주들의 강세는 연출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서 시장 관심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엊그저께 삼성중공업의 4% 기준에서 포착이 됐을 때 그때 기준의 거래대금은 지금처럼 요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 460억 정도면 9시 반 기준 460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이면 뭐예요? 460억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20%니까 절반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다라고 사실은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순위가 개장 초에 이제 소형주들이 갭상승 위에 빡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거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개장 초 거래가 터진 소형주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쪽이 빵 하고 거래 터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거래에 집중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꼬리를 쫙 달고 내려오면은 거래가 둔화되겠죠. 또 개장 초에 뭐 대형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시간 내에 강세를 띠고 그리고 나서 개장 초에 소폭이나마 또 추가 강세를 띠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가 이제 실려지면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리는 삼부토건이 계속 올라가면 모를까 이제 오후장에 뭐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미래생명자원도 만약에 내려오고, 뭐 이소프트도 이제 뭐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되면 얘네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최근 내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그러니까 이 지금 22일 날이 아마 떴을 텐데 그때 기준으로 잡아도 700억 800억 그잖아요. 7, 800억 마감 때까지 시가총액 5조짜리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중에 들여다봤더니 야 이거 마감까지 1,000억도 안 될 것 같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23일 어제 같은 경우도 600억 터졌죠. 못 들어가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볼 수 있지. 와 600만 주 이틀 동안 1,000만 주나 샀는데요. 이틀 동안 1,000만 주면은요 1% 조금 넘죠. 그러면 동진세미캠은 얼마예요? 하루에 3% 샀거든. 한미반도체 얼마예요? 지금 그 최근 거래일 동안에 삼성중공업 퍼센테이지보다는 더 샀거든요. 그죠? 한 2% 가까이, 2%는 채 안 되겠다. 거의 2%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8억 8천만 주짜리라는 걸 알아야 600만 주가 들어와도 뭐 잘 들어오긴 했는데 뭐 결론은 뭐 1%도 안 되는구나. 이 기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더 치고 안 올리고 여기서 맴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맴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수급이 이제 일단은 들어오고 거래가
평상시 대비 수반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죠. 변동성,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니까. 와, 이거 좋은 거였어? 빵! 메이저들이 만지겠죠. 응?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2위고 거래 대금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까 처음 볼 때 매수세 낼 때가 20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거래가 더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 몇 위예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위에 놓여져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농담이 아니라 기도를 쫙 합니다. 그래서 6,290원을 넘겨줘. 6,300원 넘겨줘. 그러면 변동성이 이제 1% 나오잖아요. 우리가 편입 기준 잡아드린 가격 대비. 그리고 검색기에서 정중앙 선생님께서 삼성중공업이 떴어요. 그건 이제 떴어요 하고 매매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왜? 정중앙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매매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검색기도 보셔야 되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방금처럼 뭐 케빈 선생님하고 어제 야간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안 읽어봤습니다만 아마도 교육 관련된 내용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께서 야간에 유튜브에도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정중환 선생님께서 쭉 올려주신 내용에 케빈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자료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이제 서로 답변하셨고 그러니까 요 교육 내용대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이제 케빈 선생님께 감동을 받은 거는 뭐냐면 저도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종목 검색해서 딱 뜨는 순간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와 있느냐 그거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삼부토금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최상위로 들어와. 무슨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3,900억이면 3,000억에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딱 쳐다봤는데 거래대금이 어느 위치냐. 근데 오늘 스타트가 아니라 3거래일째 이제 거래가 터지는데 그러면 3거래일 동안의 거래대금을 오늘 넘기느냐. 그러니까 20일 거래대금을 넘기느냐. 자체적인 수급의 거래대금을 넘기느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패가 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들여다본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선행하고 또 동행한다. 이 기준이죠. 수급은 누적적으로 어떻게 됐건 쭉쭉 들어오는데 변동률이 엄청나지는 않아요. 올해 저점 대비 뭐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보듯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결론은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지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게 뭐 블럭인지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때도 우리가 봤다면 이때도 들어가는 흐름이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슈 불거지고 장중의 거래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아유 좋습니다. 명신산업.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이렇게 나와준다. 지금 고점을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5거래일 20거래일 고점을 23,750원을 넘기면 거래일 수만하고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밑에서 맴돌다가 넘지 수급이 이제 좀 더 들어올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때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안 터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이거 다 정리죠. 정리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다 정리하자 하는 거고 다시금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보고 수급까지 들어왔어. 너무 땡큐해. 이런 종목이 세상에 있네. 대형주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 조선 업황이 좋아요라는 그 풀 뜯어먹는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조선이 어떻게 업황 좋을 수는 있는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낼 수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선복과잉이 2005년도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말 그대로 변동성만 놓고 보는 건데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야 너무너무 땡큐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요 기준에 거래 터져서 딱 들여다봤는데 연속성이 없더라. 그럼 미련 없이 빼는 거예요. 이게요. 끝내주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박살났잖아. 박살났죠. 박살났는데 뭘. 이게요. 끝내주고요. 저게요. 어쩌고요. 안 된다고. 박살났잖아 결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 기준을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펀더멘탈로 들어간 게 아니고 거래 터졌기 때문에 그럼 이슈는 불거졌겠죠. 거래 터져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들여다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번에는요. 추세 매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추세 매매라는 게 왜 하냐 이거지. 그럼 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세 매매에 대한 것도. 이거 끝내줘요. 왜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대요. 사상 최대치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상 최대치 아니면은 사상 최대치 내는 현대차 보세요. 그럼 추세 매매는 현대차로 가는 거야. 윤정도 입장에서는. 그럼 얘는요.
개뿔이나 그냥 변동성 매매지. 그럼 변동성 매매가 되려면은 결론은 거래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앞전 거래를 사실상 이게 비이성적이든 뭐든 못 터뜨린 상태에서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올려서 어쨌든 끌어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저 들어올리고 끌어올린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 못하겠다 이거야. 왜? 거래대금 최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이 정도 들어왔다고 해도 8억 8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누적 수급의 범위가 제한 쪽이다. 그럼 개뿔이나 인정 못하겠다는데. 윤정도가 인정 안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이 빵 하고 터지잖아. 그럼 사실상 저 검은 색깔 줄을 그어드렸지만 여기가 갭이 나온 자리예요. 갭이 나온 자리에 1차적인 목표 주가 이렇게 잘라놓을 수가 있다고. 그죠? 의미 있는 직전 저점. 그럼 얼마야? 5,000원, 300원대에서부터 뭐 6,000원? 그럼 700원이네요. 그러면 얼마야? 6,7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 주가 되죠. 최소 범위 기준. 계산 뭐 어렵지 않아요. 거래가 터져 있잖아. 오늘 거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면 2천억 터지나 한번 봅시다. 오늘 거래 2천억 터지나 안 터지나? 전 터진다고 봐요. 터지면 되는 거야. 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처럼 이런 삼성중공업의 기준이 이렇게 터져주면은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오늘 빵 하고 추가적으로 더 터져서 거래대금 최상위 뭐 5위 안에 이렇게 막 들어와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터져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터져줘야죠. 그럼 명신산업이 어찌됐건 앞전 고점을 넘겼어요. 추가 편입 매수 거래가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앞전 고점을 넘겼잖아요. 근데 얘도 또 눌리면 또 산다는 거야.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 기준으로 추가 편입 5% 추가 10% 편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예? 얘기 안 하고 매수 사인을 냈으면은 나쁜 년 정도인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눌리면 사자 이거 눌리면. 더 많이 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추세 매매로도 설정을 한 거니까 오후장에 뭐 지금 들어간 물량을 손절을 하더라도 고점 돌파했으니까 일단은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편입 설정을 한다. 아시겠죠? 요걸 차분히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은 뭐 명신산업 얘기했다가 무슨 뭐 삼성중공업 얘기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정신 하나도 없다. 뭐 정신 없어도 어떻게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장중에 교육받는다는 게 쉬워요? 교육하는 윤정도도 정신 하나도 없고 교육받는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23,750원의 편입의 기준이 잡혔네. 그죠? 고점을 돌파하고 눌렸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면 또 들어갈 거예요. 신규.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어제 시황 부분이 올라간 게 있어요. 시황 5월 20일 거 15시 20분도 돼 있는데 시황 어제 올라온 거 어제 영상 3개예요. 장 끝나고 시황 종목 검색기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3개입니다. 그거 전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썸네일하고 잘 맞춰서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이제 집중돼 있고 개장초에 들어갔던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은 추세 매매로 이제 돌려놓는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삼성중공업의 기준과 여기서 거래가 터져줘라. 지금 터져 있는 거래지만 더 터져줘라. 고점 계속 넘겨라. 6,300원 넘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2차 편입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해. 프로그램 순매수 몇 위? 2위.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냐고. 거래대금이 지금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고점을 계속 이렇게 넘겨주면 10위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10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거래대금 터지고 강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6,250원에 들어갔으니 6,300원에 저 고점을 넘기면 저걸 뚫으면 뚫을 때 당연히 프로그램이 뚫어줘야지. 그렇게 뚫으면 6,300원의 매수사인을 또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6,3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기 10%로 확대. 예? 확대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순매수 2위. 순매수 2위. 거래대금 최상위 15위. 지금 몇이에요? 거래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인데 제가 볼 때는 순위 올라와요. 거래 대금 순위
거래대금 16위. 순위라고 뭐 할 필요도 없지. 그리고 3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 OMA and 20MA 돌파. 연속 거래량 2평 OMA 20MA 거래대금 돌파.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연속 메이저 수급 외국인 앤드 기관 쌍끌이 매집 추정. 오늘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고점이 40만 주잖아요. 39만 주. 그거 쓸어 담으면 매수자인 된다 이거예요. 쓸어 담으면. 쓸어 담기 전에는 지금 들어가면 추세 매매. 왜 추세 매매 갑자기 뜬금없이 22일 날은 하루 터졌는데 추세 매매 합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앞전에 더 많이 터지고도 못 간 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틀 터졌고 3일째 터지는데 오늘이 더 많이 터져. 오늘이 벌써 900만 주예요. 그러면 22일 날 거래량 넘기잖아요. 종목 검색해서 기가 막히게 나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거래가 더 터지고 6,300원을 막 프로그램 매수가 더 잡아주고 땡기고 6,350원까지 땡기면은 얘는 거래대금 벌써 200 그러면 10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5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변동률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최소 5% 이상의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요 기준점에 추가 매수자인 준비를 하고 내보낼 거고. 못 들으면요. 못 들으면 이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지금의 거래가 이제 유지되겠죠. 계속 수급 들어오다 갑자기 확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추세라는 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뭐 명분이 있고 그랬을 때 따라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치고 들어올릴 때 오버슈팅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오버슈팅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엠텍이 이제 뭐 지금 자락에서 이제 한 번 더 떴는데, 그러니까 진입하고 탈퇴되고 또 재진입 이렇게 떴는데, 요것도 이제 그 거래대금 기준, 얘는 시가총액이 1조 분이 안 되는데 500억이 터진 거예요. 그럼 변동성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죠. 변동성에 있어서는 지금 거래대금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지금 57,000주 겨우 이제 딱 들어온 상황이 돼 있고, 어제 고점 꼬리 부분을 이제 넘기는 흐름인데, 어제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뭐 상위에 놓여져 있긴 했습니다만 더 터져야죠. 6천억씩 막 터지던 종목이었으니까. 그거까지 감안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준, 현재 기준에서 2차 편입을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거 교육하려다가 절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삼성중공업으로. 결론적으로 이때 기준에서도 변동률이 나왔지만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 이 정도면 버겁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Y젠터처럼 12% 올라와 있는데 따라 붙는다는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운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대박인 거죠. 6%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도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23.89%까지의 흐름, 요런 흐름이 이제 자주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응? 마찬가지로 현대무벡스가 1조 미만이지만 현대무벡스 같은 6%에서 22%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이제 막 1조를 넘겼는데 포스코 엠텍을 또 코스모 화학을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언제처럼 2월, 3월, 4월처럼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전체 2차 전지가 다 터져야 돼. 그 2차 전지 중에서 오늘은 누가 유리하니? 라고 했을 때 그 수식을 전부 잡아내서 종목 검색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여타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결론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원에너지 꺾일 때 24%의 차익 실현했죠. 이게 28.5%까지 갔죠. 포스코엠텍 7.93%, 10%, 11%까지 갔었죠. 꺾이면 이런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휴마지스 21% 내려오면 차익 실현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엠텍이 지금 오히려 24,800원인데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단기 매매 못 하는 거예요. 야, 냅뒀으면 오늘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뭐 개구리 잡는다는 식으로 그냥 이게 올라내려 이거 어떻게 돼 아무 생각 없이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을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평가에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잡아낸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은 잡자. 기술적으로. 어휴, 지금 포스코 엠텍 쭉쭉쭉이네. 예. 진입 이후에 3% 변동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의 기준에 어제가 아닌 오늘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는다. 어제는 어제대로 차익 실현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서 오늘은 오늘의 기준대로 포스코 엠텍을 개장 초에 일단 어찌됐건 저는 편입 설정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아니었구나. 아까 코스모 화학으로 저는 잡혔구나. 그러면 이제 포스코 엠텍이다 그러면은 나는 공격적이고 뭐 1조짜리로 떴으니까 나는 그럼 포스코 엠텍을 들여다볼 거야. 그럼 그런 기준점대로 설정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야, 삼성중공업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은데 거래대금은 더 터졌어. 그럼 진입했던 거 탈퇴가 나오면 이게 3%라면 순절을 하고, 그리고 재집이 나오면 뭐 복수전도 하고,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나는 끝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부분은 철저히 기계적으로 대처한다. 철저히 기계적으로 대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내 감으로 6,300원 넘길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6,300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바로 위에도 뭐 계속 매물 있는데 뭐. 다만 우리가 6,250원에 잡았으니 1에서 3% 등락범위라고 하면 뭐 대략 한 1% 수준. 그리고 이것을 요게 많은 물량이 있다는 걸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이저가 잡아주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눌린 상태에서 230만 주로 물량은 더 확대돼 있죠. 프로그램 매수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맴돌고 끝난다? 그러면 이들도 뭐 저가 편입을 하고 싶은가 보죠. 아직 오버슈팅 자리가 아닌가 보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추세 매매로 전환. 나 변동성 매매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얘 보는 거지 뭐. 근데 쉽냐고. 훅 치고 훅 내리고 훅 치고 훅 내리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문자 사인을 나가게 되면은 한 2% 수준에서 교육용으로 발송을 할 건데,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포스코 퓨처엔과 LG화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성 매매에서 2차 전지의 변동성을 좀 놓고 들여다보겠다 하면은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최소 1조 이상이 터지는 신호가 나오면, 또 코스모 화학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프로그램 수급에서 월등히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오면 그럴 때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포스코 엠텍은 개별 매매에서 이제 막 1조 넘겼으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 풀면서 제한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하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서 이제 뜨는 종목이 사실상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활용하신 분들은 사실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시기에는 나쁘지 않고, 두 번째 기준은 나는 공격적이긴 싫고 좀 추세 매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종목군들이 어제 같은 날도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종목 검색기에 떴죠. 주력주도 오래간만에 뜬단 말이에요. 또 하이닉스도 뜬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떴잖아요. 16일날 9만원에, 또 12일날 87,000원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색기 기준에서의 흐름 부분은 종목이 딱 떴다고 해서 막 흥분할 필요도 없고, 조선주역이 또 뜨네요. 3조 2천억짜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 전체가 다 좋아지죠. 얘도 뜨고 막 그냥 뭐 다 뜨는 거야. 그럼 분위기 좋아지죠.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살래, 삼성중공업을 살래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만약에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작다라고 하면 못 들여다봐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때요?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의 거래량이나 삼성중공업의 규모 대비해서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로서는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에도 오늘은 뭐 여러 군데에서 뜨네요. 남선알루미늄도 뜨고 서희건설도 뜨고 서희건설 뜨고 3%또 움직였네요. 응? 여기도 이렇게 잡아놔야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자까지는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자까지는 안 나가고 개별 기준에서 이제 뭐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캡처를 못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캡처를 못하면은 예를 들어 서희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18%인데 한 4%에 떴겠죠. 그죠? 14%에 떴을 텐데 제가 캡처를 못하면 못 본단 말이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검색기 부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셔서 대처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홈페이지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이게 뭔 내용인지 예를 들면은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이야 하더라도 뭐 명신산업이나 삼성중공업 그 매매 사인 나왔고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프로그램 매수 규모 이런 걸 같이 다 들여다놓고 보면서 나머지 부분도 또 설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 계셔서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안 계실 거고 계시겠어요? 저라면 안 볼 것 같은데 안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뭐 교육을 했고 매매 사인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더라도 참조하시는 경우가 거의 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하여간 오세요. 오시고 교육방도 별도로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대처하시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너무 기네요 영상이.